잠시 후 태풍 흰남노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2022년 9월 11호 태풍 흰남노가 대한민국을 덮쳤고 제주를 거쳐 남부지방을 관통하며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 당시 포항에는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쏟아져 도시 하천들이 범람하여서 침수 차량만 8,0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사라와 매미를 잇는 역대급 태풍이었다.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의 실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폭우가 쏟아지던 2022년 9월 6일 한국철강산업의 중심 포항제철소에서 시작합니다. 전화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려라. 그냥 사나흘 꼴딱 됐어. 하루 이틀 새는 거 일도 아니야. 아이고. 들어가시죠. 에이. 작업반장 이항철 파트장은 태풍 대비 작업으로 피곤해져 잠시 잠이 들었다.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떠보니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는데 순식간에 밀려 들어오는 물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1호 태풍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9월 8일 시사교양국 오윤아 PD는 포항제철소로 향한다. 산업의 상징인 포항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처음이네 저런 풍경. 평생을 포항에서 살아온 그녀가 보기엔 단순한 침수 정도로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포항제철의 어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포항제철 창설 이래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다. 용재야, 냄새가 나냐? 뭔 냄새요? 특종의 스멜. 따라와. 국가보안시설로 당시의 상황은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오윤아 PD는 인재일 것 같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제철소 안으로 잠입하는데 어디서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BC 시사교양국 소속 오윤아 PD입니다. 주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 카메라 메모리를 뺏기고 마는데 이건 보안팀에 넘깁니다. 그럼 하나만 묻죠. 태풍은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왠지 온화해 보이는 현장 작업 인부를 보고 인터뷰를 시도한다. 음성 면조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해드리죠.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이틀 동안 포항제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흰남노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하루 전 9월 5일 포항제철소의 재난 대비 상황실은 전쟁과도 같았고 철저한 대비 준비로 분주했다. 49m까지.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이미 엄청난 양의 비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한 태풍 대비를 해놓았다. 남분 쪽 통행도 전면. 하지만 본격적인 위력의 태풍이 아직 오기 전이란 사실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포항제철 대표 이재학 이사는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 결단이란 휴풍이요. 휴풍이요?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서 휴풍이란 제철소의 현장 용어로 광석을 1200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으로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에 고온 고압의 열풍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말에 한마디로 용광로의 가동을 잠시 멈춘다는 뜻이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5개 모두 휴풍합니다. 그날 분위기가 꽤 험했나 보군요. 그 고로는 1년 365일을 쉼 없이 돌아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휴풍을 하게 되면 제철소 모든 공정이 마비된다. 그로 인한 다양한 철강 제품들의 공장들도 모조리 멈추게 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 용광로가 꺼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다시 살릴 수 없으며 손해 액수는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고로 5개 모두 멈춰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무슨 어긴 이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아니 대체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저 윗대가리 아니 저 윗분들 말이에요. 대체 어쩌자고 고로 5개를 죄다 멈춘 거랍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휴풍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휴풍 실시. 사고로 휴풍 실시. 사고로 230 하나 열풍변 폐 확인. 휴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지만 꼭 혹시라도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염려 마십시오. 왠지 모를 불안함. 위기는 한숨 돌릴 때 꼭 찾아오는 것 같네요. 가열로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범람한 하차는 제철소를 향해 밀려들어옵니다. 아니, 방금까지도 별일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순식간이라 물을 찾을 시간도 없이. 만반의 준비를 했었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엄청난 양의 물은 제철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결국 물에 잠기고 마는데 제철소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을 안 했다고요?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삼구로 휴풍 중이던 삼고로에 연락이 되지 않자 손기식 부장은 직접 운전실로 향한다. 이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설상가상으로 쇳물을 저장하는 용선 피트까지 물에 잠기고 만다. 용성 피트 침수됐다고요. 물이 다 떠버렸습니다.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생산된 펄펄 이렇게 되면 고로를 재가동할 때 용암 같은 쇳물을 처리할 수 없고 재가동을 하지 못하면 고로를 되살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서. 자, 하던 일 멈추고 일단 대피하고. 자, 이과장 사들이 빨리. 사들이 뭐? 전력을 담당하는 지하 시설들이 침수되면서 결국 포항제철소는 어둠에 잠기게 된다. 제철소 주요 공장 모두 블랙아웃입니다. 어떻게든 휴풍 전에 전기가 나가는 정전으로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가 압력이 높아져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돼버리고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산소 탱크 안의 압력 또한 올라가 터질 위험에 처한다.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것이다.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스부터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운전실은 수동 개방 가능합니다.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 엄마 네가 가긴 어딜 가? 무사히 돌아온 이항철 파트장. 선배님, 뭐 귀신이라도 봤냐? 괜찮으세요? 죽을 뻔했지. 공장장님, 저 이양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경험 풍부한 베테랑 작업 반장인 그가 플랜트에 오르기로 한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말고 거기 64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말렸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자처한 거야. 네?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원은 30분. 하지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쏟아지는 폭우와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절벽 끝에 매달린 이 상황. 선배님. 뭐야?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뭔 소리? 너 어디서 갔는데? 지금 한 반쯤 왔는데.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불
포항제철소에서는 무슨 일들이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대체 어떻게 뭐가 지킬 수 터진 있었던 것인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의 기념. 백년기업으로 2022년 가장 뜨거웠던 그날의 기억, 모두의 가슴을 울린 재난 휴먼 드라마. 전례 없는 대규모의 초특급 태풍과 맞선 보통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데드라인이었습니다.